그 빌리언즈 다 보셨죠? 그 에피소드 3까지만 보신 분, 시즌 1에 3만 보셨어요? 시즌 1 다 보신 분, 시즌 1 이상으로 보신 분, 혹시 시즌 4까지 다 보신 분? 아, 예, 예. 자, 좀 이게 좀 그 얼마나 많이 보셨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토론은 공지해드린 것처럼 시즌 1 에피소드 1, 2, 3를 중심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뒤 얘기를 아시는 분들은 스포일러 자제 좀. 네. 저는 그 책은 그 부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 오리진 오브 웰스라는 책을 연결을 했고요, 빌리언즈랑. 이 책 우선 요약을 제가 간단히 하고 왜 빌리언즈가 이 책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주장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제가 배운 건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복잡게 경제에서 부자 되는 방법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실제로 부자 되는 방법이 나오진 않아요. 이 책은 전통 경제학하고 복잡계 경제학을 비교를 한 책이에요. 그리고 왜 우리가 지금 복잡계 경제에 살고 있고 기존에 있었던 전통 경제의 이론들이 큰 적용이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는 어디에서 오는가 책을 요약을 하면, 이제 전통 경제학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그런 학교에서 배웠던 뭐 수요 공급의 법칙, 어떤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예측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전통 경제학이라면, 복잡계 경제학은 경제가 발전할수록 요소들이 너무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하고, 또 아주 작은 것들도 큰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예시를 든 거가, 저희 이제 보면 태양계인데, 태양계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태양계를 관찰을 하면 저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태양도 움직이고 이제 그 공전하는 행성들도 움직이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한 모양새를 띠고 있는데, 이게 전통 경제학과 복잡계 경제학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빌리언즈에서 그 피터 데커라는 이제 그 X 밑에 이제 하청 펀드를 운영하는 그 사람이 이제 검사한테 신문을 받을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X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엑셀로드에 대해서. 근데 정보가 너무 많고 고려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이해하고 결정하는데 그 바비 엑셀로드가 막 머리가 터지지 않는 거가 되게 신기할 정도다, 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복잡계 경제를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책에서는 그러면 이 복잡계 경제에서 결국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느냐, 부를 축적할 수 있는가를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제가 그 크게는 두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하나는 이 경제를 설계할 때 교차 설계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변수와 여러 가지 변수를 이어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측을 틀린 것을 또 적용을 해서 진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교차 설계, 혁신적 진화,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이 책이 복잡계 경제를 핸들하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빌리언즈에서 제가 좀 뽑은 예시는 그 에피소드 3에 나오는 그 염타임이라는 그 회사를 이제 엑셀로드가 인수하는 과정. 근데 정확히 말하면 염타임을 인수하는 거에 앞서서 그 크로스코라는 회사를 쇼트를 먼저 지시를 하죠. 그래서 크로스코 쇼트를 지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염타임의 제품들을 사고, 그다음에 염타임이라는 회사의 이사들을 파악을 하고 나서 이제 적대적 M&A에 들어가죠. 그래서 경영 참여 지분을 확보하고 경영 참여를 통보하고, 그리고 그 최대 주주가 이제 2세죠. 어떻게 보면 아들이 최대 주주인데,
그 최대 주주 외에 이제 그 사장을 설득을 하고 이제 최대 주주를 해임하고 염타임을 이제 M&A를 하고 나서 염타임이 크로스코어 하고 있는 운송 계약을 파기하면서 크로스코어의 주식을 떨어뜨려서 자기가 돈을 버는 이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계획되어 있었고 그 이 M&A를 집행하면서도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나는데 그 변수를 다 교차로 이제 대응하는 과정들을 이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좀 토론을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욕망은 바비 엑셀로드가 하려는 거는 결국은 이제 돈을 벌고 싶은 거죠. 수익률, 자기의 펀드 수익률을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그 수익률을 향상을 단일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검사의 아버지에게도 검사에게 복수를 하려는 그런 욕망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검사의 아버지의 여자친구가 염타임의 이사 중에 한 명인 거를 파악을 하고 그 이사를 해임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이고 또 액티비스트, 그 펀드 액티비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적대적 M&A를 해서 자기의 권리를 이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직업을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액티비스트로서 이 적대적 M&A를 성공하고 자기의 명성을 유지하려는 욕망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이 모든 게 이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욕망을 이제 나열을 한 후에 이제 어떤 도구들을 사용해서 이 과정을 성공시키느냐 아주 그 제품의 그 재료 단까지의 세밀한 분석 그리고 어떻게 대표가 보상받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경영적인 활동 그리고 그 이사회 안에서도 어떻게 관계가 이루어져 있고 어떤 분란이 있는지에 대한 파악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어렸을 때 이 염타임에서 나온 과자를 먹은 기억까지도 하나의 도구로 써서 이제 이 돈 버는 구조를 실행을 하는데 보면은 이제 제가 우선 빨리 지나갈게요. 이렇게 이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교차 설계를 해서 성공을 시켰다는 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에릭 바이나커가 이 복잡계 경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개인으로서의 방법, 조직으로서의 방법, 또 정치 사회적으로서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이렇게 복잡한 예측 불가한 경제를 대응할 때 두 가지의 큰 이제 컨플릭트가 생긴다고 얘기해요. 효율은 무엇이냐면 조직을 운영할 때 의사 결정 단계를 짧게 두어야만 변화를 예측을 못하더라도 빨리 대응을 할 수 있고 빨리 이제 결정을 바꿔가면서 그런 또 진화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조직이 이제 한 개인에게 너무 의존하게 되면서 이제 그 개인이 이탈하거나 개인이 이제 돌발적인 행동을 했을 때 또 조직이 무너지는 이제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에릭 바이나커는 의사 결정 구조는 최대한 짧게 해서 효율을 극대화하되 기업 문화를 이제 적용을 시키면서 이제 회사를 하나의 그 유기체처럼 운영을 하라고 제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엑스캐피탈이 딱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이제 드라마에서 보시면 트레이더스가 직접 X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모든 결정에 있어서. 그리고 X가 결정을 해주죠. 그리고 X한테 보고를 못하면 막 집까지 막 비행장까지 쫓아와서 막 보고를 하고 그걸 결정을 받는데 이 중간에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중간 단계의 사람들이 없어요. 항상 트레이더와 X는 직접 보고를 하고 있고 나머지 그런 경영의 기능, 심지어 비공식적인 경영의 기능들도 이 변호사나 아니면 이 홀이라고 그 뒷조사하는 전문가죠. 이런 사람들도 트레이더와 전혀 관련 없이 X가 직접적 이 사람들을 컨택을 해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 어떤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를 엄청나게 극대화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 트레이더들이 왜 이제 일사불란하게 X가 계획한 방식대로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이제 이 문화축을 그 웬디라는
그 심리학자, 인사 총괄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트레이더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고 또 리스크 테이킹을 엄청나게 하고 또 심지어는 가끔 편법과 불법까지 저지를 수 있도록 이 웬디가 이 어떤 엑스캐피탈의 그룹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복잡계 경제를 대응할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조직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복잡계 경제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저도 똑같이 이제 지금 as is,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욕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영향력도 확장하고 싶고 뭐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이런 욕망들이 있는데 이 욕망을 교차 설계하기 위해서는 어떤 본질적 이 욕망을 총괄하는 X가 수익률 향상, 돈을 버는 것에서 모든 욕망이 파생됐듯이 저의 본질적 욕망을 기준으로 다시 욕망에 재편해야겠다, 교차 설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도 뭐 회사, 돈, 사람, 기술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도구들을 서로 연결 가치를 이제 설정을 함으로써 이 도구를 대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식들을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경영하고 있는 회사는 지금 약간 피라미드 형식의 이제 관찰자적 컨트롤 타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엑스캐피탈처럼 제가 만약에 이제 CEO 역할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보고 체계를 간소화해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CEO들도 있거든요, 회사에. 제가 만약에 그 웬디 같은 어떤 문화를 리드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정을 하면 웬디처럼 각자 조직원 개개인과의 소통을 강화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게 제가 빌리언스와 책을 통해서 얻은 결론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척이 X를 잡기로 결정을 하면서 자기 그 밑에 부하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X 같은 사람을 잡으려면 우리가 3차원 체스를 둬야 된다고. 이게 복잡계 경제에서는 단순히 목표를 지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 이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종합적인 사고를 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잘 표현한 문장 같아서 We got to be playing three-dimensional chess로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